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적 있나요? 서윤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오래된 관계 패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 5분 전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1시간 정도만 미뤄도 돼? 서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너무 익숙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잠시 뒤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서윤은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답했습니다. 응,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하고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헤어졌는데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사실은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퇴근 10분 전 팀장이 서윤의 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오늘 안에만 정리해 줄 수 있죠? 이미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에 치여있던 서윤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힘든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서윤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괜찮다고 말할까? 연애에서도 그랬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루 넘게 하지 않아도 서윤은 먼저 말했습니다. 바빴지? 괜찮아. 약속이 갑자기 취소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늘 먼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할까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처음에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윤에게 조금씩 더 쉽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바꿔도 괜찮은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서운해도 먼저 웃어주는 사람. 서윤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참는 순간마다 마음속에 작은 장부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참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나는 계속 배려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조심하지 않지?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서윤이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는 그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억울해지고 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고 연애를 해도 마음 한쪽이 늘 불안했고 회사에서는 부탁받을 때마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윤은 계속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다른 말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속상해. 나도 힘들어. 나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가끔은 먼저 배려받고 싶어.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참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끝날까봐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을 단순한 의견 차이로 느끼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 것 같고 실망하면 멀어질 것 같고 멀어지면 결국 혼자 남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싫어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도 괜찮아를 선택합니다. 상대를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배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참 착하네.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싫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울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면 버릇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참고 웃으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아줘서 다행이야. 역시 너는 착하구나. 그때부터 서윤은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말하면 사랑받기 어렵다. 괜찮다고 해야 관계가 안전하다. 물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다만 반복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 서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힘들었던 건 자신이 계속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해하면 되지. 괜히 말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그렇게 서윤은 자기 마음을 계속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계속 지우면 관계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불투명해집니다. 상대는 내 기준을 모르고 나는 상대가 알아주길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서윤이 관계를 망친 건 솔직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사라져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도 안전한 관계입니다. 내가 싫은 걸 말해도 상대가 바로 떠나지 않는 관계.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관계.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편한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장해두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삼킨 말이 나를 지우기 시작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서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가 부탁했을 때 바로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지금 바로 답하기는 어려워.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될까? 이 문장들은 거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을 차갑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거절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을 알려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어렵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가능해요.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바꾸자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연인에게 서운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빴던 건 이해해. 그런데 답이 너무 늦으면 나는 조금 불안해져.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자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설명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름부터 붙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마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나 조금 서운했어. 나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그 말이 조금 마음에 남았어. 이 정도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말한다는 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서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또 약속을 미루자 서윤은 예전처럼 바로 괜찮아라고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속상해. 다음에는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괜히 보냈나 싶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잠시 후 친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네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다음엔 미리 말할게. 그날 서윤은 처음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대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반응해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까지 모두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공격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입니다. 관계가 편해진다는 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걸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자주 말하나요?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관계를 잃을까봐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걸까? 당장 모든 관계에서 솔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문장 하나면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 그건 조금 어려워. 나 사실 조금 서운했어. 그 작은 문장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가장 자주 삼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나요? 이 채널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을 사연으로 함께 풀어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